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네, 이제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지사님 요즘 뵈면 지난 종무식 때그 양과 탈을 쓴 직원들이잖아요. 네. 그 직원들하고 계단을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는데 아, 이렇게 나이를 드시고도 귀여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양과 탈, 양과 우리 문승의 직원들이 탈. 냈죠. 아, 직원들이. 당연히. 예. 그렇죠. 뭐 이제 지사님께서 그 아이디어까지는 내시지는 않으실 거고. 예. 재밌었습니다. 예. 이제 일단 뭐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바람 같은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요즘은 또 시군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돌고 다니시면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도정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끌고 가야겠다 이런 뭐 기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도정을 수행하면서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비교적 뭐 기쁨을 좀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휴수 동행이라는 예. 사자성어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손잡고 네. 함께 갑시다 네. 하는 게 이제 휴수 동행인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좀 실속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무실력행, 무실력행. 예, 쉽게 네. 열매 실자지 않습니까? 네. 열매를 따기 위한 데다가 온갖 정성을 다하자. 역행은 힘써서 실천하자. 네. 뭐 이런 뜻이라서 네. 우리 전라북도 같이 뭐 어찌 보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는 뭐 이론적이고 공리공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행정이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뭐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전라북도를 이제 이끌어 나가실 어떤 신년 계획을 발표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무실력행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송아지 나면 또 이퀄이 되는 게 삼락농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삼락농정인데 그 농민과 농업, 농촌이 네. 행복한 곳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려운 문제이고 초기 투자도 상당히 필요하고 인식의 제고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오셨던 성과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다. 그러면요. 네. 이제 삼락이라는 게 세 가지가 다 즐겁다는 네. 뜻이지 않습니까? 농민도, 농업도, 농촌도.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보면 전통 농업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업이라는 분야가 지금은 엄청난 과학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농업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요즘은 ICT, 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생명산업, 그것도 융합산업 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그 소프트웨어 농생명 융합산업이 정부로부터 저희 전라북도가 100억 규모 그랬었죠. 지원을 받는 네. 당첨이 됐어요. 네. 거기에다가 연구개발 특구도 네. 농생명 산업이 그랬었죠. 줄을 이루도록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라북도는 이제 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또 농민들이 많이 줄을 전통적인 농도. 그러면요. 그래서 다행히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농촌진흥청부터 시작해서 4대 국립연구원, 뭐 관련 또 그러면요, 국립농수산대학, 방사선연구소 등등 네.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농생명, 농식품 산업 쪽으로 잘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갖춘 거죠. 이제 그걸 잘 엮어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도가 할 일이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다행히 이제 익산의 뭐 식품 산업 클러스터, 네. 또 김제 뭐 또 종자 산업 단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끌고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농업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부가가치도 낮고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죠. 네. 그걸 3차 산업, 2차 산업처럼 끌어올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그러면요. 아니고. 너무 급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참 힘들죠. 그래서 그렇죠. 많이 좀 힘을 보태주고 인내심 가지고 네. 끊임없이 힘을 좀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산 한랄 네, 네, 식품과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그렇습니다. 좀 의견들이 많아요. 그 IS 테러 이후에 더욱더 이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중동 지역 소위 뭐 할랄 식품이라고 말하는 그 중동 지역의 시장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나름대로 또 방치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발상의 중앙에서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그러한 할랄 식품을 위해서 뭐 따로 단지를 만든다거나 네. 좀 그룹체 형태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절대로 반대 입장입니다. 네. 또 이미 중앙 정부에도 그런 뜻은 전달을 전달이 됐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염려를 하다 보면 또 염려는 커지기 마련인데 네. 그렇게까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다만 이제 중앙 정부가 그런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제대로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토탈 관광도 잠깐 좀 짚어볼게요. 네. 그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 상당히 획기적인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는 최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범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래는 2월에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7월 정도로까지 좀 연기가 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연기라기보다 네. 2월까지 이제 시범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 이제 14개 시군에 확대해야겠다 그랬는데 한 몇 달간 더 또 판매도 해보고 또 효과도 분석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반기에는 14개 시군에 해야겠다. 이게 이제 뭔지 잘 모르실까 봐서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요즘 다 카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카드 활용해서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지나갈 수 있듯이 전북 관광 카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걸 구입을 하죠. 하루 또는 이틀 구입을 하면 전라북도 안에서는 어디든지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 입장하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건데 다행히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거죠. 최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 도민들이 보시는 도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전부 결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결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가입이 다 돼야 됩니다. 네, 가입이 전체 돼야 망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만 되면 관광면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머무르는 관광 힘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에 오면 한옥마을에서 며칠씩 묵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 14개 시군, 남원, 뭐 정읍, 고창, 순창 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는 머물고 가게 하자. 그리고 물건도 팔고 또 그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소위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 제도입니다. 자, 이건 역시 아까 삼락 농정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뭐 어떤 그렇죠. 열매를 딸 수 있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뭐 홍보도 필요하고 모든 업소들도 관심 갖고 가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카드가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는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예.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느냐가 또 가장 그렇습니다. 주된 지금 그런 업무겠네요. 준비들을 네.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한주 전 지사 때부터 좀 말이 많았던 거죠. 이게 전북 문화관광재단. 예. 이제 뭐 지금 2월, 3월에는 출범을 하게 돼 있는 예.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그 전에는 문화재단으로 네, 문화에 하도록 했었는데 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는 문화라는 측면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역시 관광적 측면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문화가 주가 되지만 네. 관광적인 요소도 함께 운영하는 그런 재단인데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소비할 수 있는 게 문화적 그럼요. 자산이 크기 때문에 문화도 그거를 결국은 연결을 시켜서 관광하고 사람들이 보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적인 요소를 넣은 건데 다행히 이제 준비 과정을 제법 거쳐서 작년 말에 이제 법인 등록은 끝났습니다. 늦어도 3월경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지난해 얻어졌던 성과 중에 또 가장 또 과열적인 보여지는 성과 중에 네. 하나가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 지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기세도 있고 이곳 말고도 네. 또 다른 곳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있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문화유산 익산의 미륵사지 또 왕궁리 이제 이 두 개가 포함이 돼서 충남과 함께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굉장히 참 자긍심 가질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고대 문화 중에 세계 문명에 기여한 왕조는 백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백제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거의 정신적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서울 쪽에 있는 한양의 백제 문화는 세계유산이 지금 못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금 거기도 같이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이제 있는 하고 거죠. 있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좀 앞서갔다고 앞서갔다고 볼 수 볼 있는 수도 거고요.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 90% 이상이 예,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도 가지셨는데 네.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분들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99%입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가 약 4,9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30개 정도가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나름 그래도 대기업이 30개는 있네요. 그렇죠. 전라북도에.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를 그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몸통이 중소기업이죠. 네. 네. 물론 중소기업만으로 혼자만 다 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제도 크게 살아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만들어진 이유,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도 네. 중소기업이 애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입니다. 네. R&D. 네. 그 다음에 역시 판로, 자금, 네. 인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마련인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그 R&D 분야는 연구개발 특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건 기술이 있으면 상품화해서 세계화로 가는 이제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고 네. 판로도 또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팔지 못하면 그건 뭐 아무 기술력이 소용이 없기 무슨 때문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판로 문제도 똑같은 차원에서 창조 경제를 이룬다는 뜻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작지만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디어 있으면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3D 프린팅 시대입니다. 그렇죠. 또 3D 프린팅 지원 센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자금은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백억 준비를 해 놓고 여건만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최근에도 뭐 저리로 그렇습니다. 이자를 이런 뭐 방식으로 해주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우리 토종 기업들 흔히 우리 밖에서 얘기할 때 왜 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업도 유치해야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지 중소기업 여기에 있는 본래의 토종 기업들이 커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토종 기업들이 크려면 외부에서도 또 당연히 새로운 또 피가 수혈이 그런 되어야 거지. 한다는 논리시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정읍에 뭐 다원시스라든지 네. 김제 도드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왔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들어와 줘야 또 기업 간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기업도 같이 큰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민한 질문입니다. 이게 예. 기금운용본부 관련해서 예. 최근에 이제 공사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저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결코 200만 전북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한 얘기. 우리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대처가 정치권하고 적극적인 공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당연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분 이렇게 제가 뭐 굳이 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정책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와 전라북도의 이전 문제와는 엄격히 따지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공사화를 핑계로 전북에 혹시 안 오려고 하는 전략인 거 아니냐라는 것을 굉장히
의혹을 갖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전북으로 이전부터 기금운용본부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공사화가 되더라도 전북으로 오는 것만 확실하다고 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공사화 없다. 문제는 반대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전문적인 논쟁을 거쳐서 결정되어야지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고 원래대로 그대로 오는 것이 1번의 정답이고, 네. 공사화를 했어도 전북으로 오는 것만 기다면 또 그것도 어찌 보면 약간 차선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켜봅니다. 네. 또 언론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는 또 즉각적인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냉철하게 그걸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전북으로 안 오는 문제, 공사 여부를 떠나서 안 온다고 한다면 가만히 안 있죠. 저도 네.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가가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예, 약속을 한 정도가 아니고 네.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건물을 착공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이면 중공 자, 완공되죠. 굉장히 단호하게 저희들도 대응을 할 거니까. 그럼 뭐 이제 도민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하지만 아니죠. 그러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염려는 이제 같이 해주면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온 힘을 다 보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항상 최소한의 양심은 믿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믿겠다. 그래서 전북에 온다. 네. 또 우리는 그 준비를 다 철저히 하고 있다. 네. 받아들일 준비 다 하고 있고,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모든 계획도 지금 다 수립을 하고 있고, 건물도 착착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요. 네. 지금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계속 핑퐁 게임을 지난해까지 했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좀 풀고 나가실 그것도 제가 예정인지.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네. 이것은 갈등도 아니고 핑퐁도 아니고 엄연한 법적인 계약 행위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라북도 소유인 종합경기장을 시로 넘겨줬습니다. 과거에 네. 김한주 지사 시장 시절에. 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종합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다 짓고 컨벤션, 호텔까지 다 짓는 전제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대가를 주기로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자를 유치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 당시에. 네. 지금은 시돈으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방식은 시돈은 한 푼도 안 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롯데라는 데하고 했다는 거죠. 네. 협약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냐? 그건 모르겠고 옛날에 약속은 뭔지 거의 모른다는 듯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그때 당시에도 전주시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받을 때 당시에. 받을 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어떤 형태가 됐든 도로부터 받아갔을 때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법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건 도가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천천히 하시죠. 이건 안 되는 그렇죠. 사안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팔았는데 한쪽은 자 돈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우선 집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돈은 제가 은행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벤션 하나만 얼른 지켰습니다라는 말은 모든 토지 대가를 지불한 뒤에만 가능한 거죠.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못하지만 자 이제 시가 재정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건 민작은 갚을 것은 갚아야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도가 협조를 해주거나 앞으로도 협상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고 엄연한 국가 공공기관끼리 맺어진 공적 법적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안 하면 도민에 대해서 대놓고 약속한 공적인 계약위반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뭐 도가 좀 협조해주면 되는 거 아닌데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이미 그냥 또 넘어간 것도 아니고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약 행위를 통해서 갔고 또 시에서도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약 행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롯데라든가 어떤 기업하고 했다면 그것이 해지가 되든지 확실한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 컨벤션이 급하다. 컨벤션만 급한 게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호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결합됐을 때 기능을 하는 거지 혼자 떨어져서는 기능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서 이 사안이 명확한 공적 계약관계 법적인 행위고 행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아주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 오해를 좀 하는 분들이 네, 프로그램을 있어서 보시면 예. 이제 오해를 좀 푸시는 분들도 계실 예. 것 같고요. 우리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도 그렇지만 누리과정 문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정치적 행위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 행정 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역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을 오히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교육청에 떠넘기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건 지방에 쓸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넣게 되면 이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원론적인 예, 해결 예. 행위가 못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분명하게 하는 거고 지방에서 한다면 업무 소관을 따져서 법적인 분명히 규정에 따라서 가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정치 행위하고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국가가 되는 게 좋냐, 지방이 되는 게 좋냐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중앙은 이미 다 결론 냈다고 얘기는 하고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적인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는 중앙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중앙이 책임 있게 해주는 게 좋다.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김수환 교육감과는 같은 지금 생각을 가지고 중앙에 계신 거예요? 해야 된다는 중앙에 면에서 해야 된다. 같다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이 책임지기로 했던 거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도정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은 전라북도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우리 지사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예. 네, 부탁드립니다. 뭐 금년은 무실력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과거에 열심히 참여해서 이루었던 실적들을 이제 정말 열매를 맺게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앞장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